자, 그러면 이게 지금 226번이죠? 네. 이렇게 해서 한번 두 가지 버전을 봐보자. 왜? A가 큰지 B가 큰지 우리가 알 수 없었으니까. 그럼 뭔가 모순이 생기는 게 있을 거란 말이지? 그걸 확인해보자. 첫 번째 뭐라고 했니? 3분의 AC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 있대요. 그럼 3분의 AC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 이렇게 있대. 여기가 M 대 N이네. 그 점을 뭐라고 하겠다? P라고 하겠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겠지. 그러면 여기서 AC를 M 대 N인 거야. 여기는 이렇게 M 대 N으로 가는 이 지점을 뭐라고 하겠다? 얘를 P다라고 하겠다. 두 가지 상황.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이 P가 성분 BC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이 된다. 아, 그럼 여기 처음 봐볼까? 봤더니 뭐라고 했어요? 분명히 BC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이 P가 된대요. 아, 그럼 여기야. BC를 출발이 여기서 가야 돼. M 대 N으로. 그럼 뭐야? M 대 N으로, 그죠? 이거 뭐 하는 지점? 외분하는 지점이 저 P가 될 수 있대. 그림상 아직 현재 문제는 없어 보여. 그럼 여기 봐볼까?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럼 이 해당이 얘는 어떻게 된다? 얘가 M 대 N으로, 그죠? M 대 N으로 뭐 하는 지점? 외분하는 점이 될 수가 있다. 그죠? 될 수 있잖아요. 그림 상황에서. 자, 그러면 이때 보기에서 오는 것만을 모두 골라봐라. 단 M하고 N은 같지 않고 모두 다 양수값을 정의하자. 그럼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그럼 두 가지 모두 다 상황이 가능한 걸로 일단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참고로 M이 큰지 N이 큰지 문제 언급된 바가 없으니까 이게 다 가능하더라고요. 요렇게 여기서는 요렇게 가는 게 가능하더라. 됐어요? 자, 그럼 확인해보자. 일단 첫 번째 기억번 봐볼까? A가 마이너스 3이고 B가 1이고 M이 2고 N이 3이면 C는 2다. 그럼 요 경우로 봐볼까? 기억번. 자, A가 얼마라고요? 마 3이요. 여기가 마 3이래. 여기가 얼마래요? 1이래요. 그럼 당연히 C다라고 하는 건 얘랑 이제 중점 아니니? 중점이라고 하지 않았니? 그럼 이 C다라고 하는 건 당연히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냐면 M하고 N은 2하고 3이래요. 그럼 M하고 N이 2하고 3. 그럼 여기가 2고 얘가 3이래. 그러면 2하고 3이래. 여기 M 대 N에 해당되는 뭐 이렇게 된대. 그러면 이때 해당되는 P다라고 하는 위치는 얼마가 될 것인가를 보는데 요 간격이 2거든? 걔를 5등분한 거니까 하나당 5분의 2야. 그럼 요 P다라는 위치는 이 마이너스 3의 좌표에다가 N만큼의 비율로 더해줘야 되는데 그 N만큼의 비율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거만큼 더해주는 거지. 2라는 놈의 그 비율만큼. 근데 M하고 N이 각각 문제 속에서 얘가 2하고 3이라고 했으니까 2하고 3 집어넣으면 얘는 5분의 2 곱하기 2 얘가 마이너스 3을 더해주는 이런 상태.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고 5분의 11이 됐어야 돼. 그림에서. 그래서 거기 보니까 주어져 있는 형태가 C만 물었구나. C. P를 묻는 게 아니구나. 이제 여기 이건 P는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럼 C의 값은 이렇게 되는가? 그럼 두 번째 얘를 봐보자. 선생님 그러면 이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A가 얼마냐면 얘가 마3이고요. B가 1이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A가 마3이고 B가 1이래요. 그러면 주어진 형태에서 어때요? 설명이 얘는 좀 이상해지죠. 왜 이상해지죠? 얘가 마3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 그림만 갖고 활용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거기 보시게 되면은 그 기억번이라고 하는 형태가 C는 분명히 A, B의 중점이라고 얘기했었기 때문에 기억 자체는 설명이 잘못된 거죠. 중점이 아니라고. 응? 중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네, 아니라. 그렇구나. 오케이. Sorry. 한 번만 다시 해보자. 선생님, 난 중점이다를 읽었어요. 중점이다를 읽었는데 요거 한번 다시 한번 소개할게요. 자, 다시 한번 갑니다. A라는 점, 얘가 B라는 점, 여기가 A, 얘가 B. 그 다음에 그럼 C다라고 하는 게 뭐였냐면 AC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라고 했거든. A, B를 M 대 N으로. 그럼 얘가 M 대 N으로 내분한다. 이 지점을 내가 C다라고 하고 C다. 그러면 M 대 N을 준 이유가 있었겠구나. 자, 현재 지금 A가 얘가 마3이야. 얘가 1이야. 그리고 M 대 N을 몇 대 몇으로 준 거냐면 2 대 3으로 준 거야. 그럼 어떻게 되니? 내분점 2 더하기 3에 오른쪽 대각선 왼쪽 대각선 얘가 2 마이너스가 9가 되겠지. 그죠? 주어져 있는 패턴에서 A가 마이너스 3이고 B가 1이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분명히 AC를 잠깐만요. 쌤 왜 이상하게 문제를 풀지? 잠깐만. 쌤 미안해.
요 C가 Mden이란 말이 없죠? 네, 미안해요. 다시 한번 갈게. 자, 다시 가네. 자, 요 C다라고 하는 지점은 그냥 임의로 줬거든. C가 어딘지 나와 있지 않은데 AC를 뭐라고 했다 그랬냐면 내분하는 점, 그죠? AC를 M대는 내분하는 점 P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C의 위치가 어딘지 몰랐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C를 내가 이쪽에 줬다고 가정해보면 그걸 C1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요 내용을 AC1이라고 하는 요 상황을 분명히 뭐라고 했었냐면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P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요 과정에 얘가 M 대 N을 이렇게 펼쳐보자. 그럼 요 지점이 얘가 P가 될 수 있었던 거야. 근데 이 P가 문제에서 또한 뭐가 된다고 그랬었냐면 BC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 그럼 얘가 BC라고 하는 걸 얘가 M 대 N으로 외분하는 지점이다. 그럼 얘가 또다시 M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겠지. 그러면 그게 P 여기 있고 그럼 C1 여기 있는 게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상황을 더 나눠봅시다. A. 얘가 A, 얘가 B. B. 그러면 C라고 하는 게 여기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판단할 수 없었으니까. 모순이 되는 건 아직 더 봐야 되니까. 그럼 이제 여기서 뭐라고 했었냐면 P다라고 하는 것은 AC라고 하는 얘네들을 몇 대 몇으로 M 대 N으로 내분하는 그 지점이 BC를 뭐라고?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과 똑같다. 그럼 뭐야? 여기를 만약에 P다라고 잡으면 얘가 M, 얘가 N이었던 이 상황에다가 문제 속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대 이거가 M 대 N이다. 이렇게 가는 상황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 않겠냐. 오케이. 세 번째. 자, 이번에 A를 여기다가 주고 그 다음에 B다라는 놈을 여기다가 줘. C라는 점을 여기다가 줘. 이게 쉽지 뭐. 그럼 뭐라고 요청했었냐면 AC1을 M 대 N으로 내분하자. 그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이 지점을 나는 뭐라고 하겠다? 얘를 P다라고 하겠다. 근데 그것이 뭐다? BC를 그죠? BC를 M 대 N이다. 어때요? 안 맞죠? 여기 바깥점으로 가지 못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뭐야? 모순이 걸리는 거지. 그래서 현실적으로 A가 왼쪽에 있다고 전제했을 때 상황은 이 두 가지밖에 언급될 수 있는 게 없었더라라는 게 확인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억번을 한 번 더 봐야 되고 참고로 중점이 아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으니까 그거 한번 써보죠. 자, 그러면 얼마죠? 얘가 마3이고요. 얘가 1이었던 겁니다. 그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요 정보에 대해서 M이라고 하는 형태하고 N이 분명히 2하고 3이래요. 여기가 2대 3이래요. 얘가 2대 3. 얘가 2대 3이래요. 여기 A라고 줄까요? 이렇게 줍시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요청했었냐면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 얘가 요거하고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또 하자 그랬어요. 그죠? 왜냐면 이거 외분이라 했으니까 봐봐. 그러면 이게 말이 되나? 얘가 2대 3 말이 됩니까? 다시 M 대 N에서 여기가 작은 거 이게 큰 건데 여기 지점에서 2대 3 말이 되냐고요? 안 되죠? 얘도 뭐야? 모순이죠. 기억번에 따르면. 그럼 요건 어떻게 되죠? 요것도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자, 그럼 똑같아요. 얘가 2대 3이야. 얘가 2대 3이야. 얘가 2대 3이야. 그러면 주어져 있는 패턴에서 얘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가 2대 3 어때요? 말이 되죠? 얘가 말이 되잖아. 얘가 2B 대 얘가 3B라고 잡으면 얘 말이 되잖아. 그러면 살펴보시니까 여기에 주어져 있었던 형태에서 내가 그럼 여기 입장에서 이렇게 갈 때 이 입장 얘가 당연히 얘가 B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됐니? 야, 그럼 봐봐라. 내가 구하려고 하는 그러면 우리의 입장 C2라고 하는 위치는 1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내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었던 요 비율을 살펴보니까 자, 여기가 3B인데 여기도 3A거든. 그 말은 무슨 얘기야? A하고 B 같다는 얘기지. 다시 3A하고 얘가 3B라고 했어. A, B는 같을 거 아니야. 그럼 요 입장에서 얘가 그럼 어떻게 바꾸냐면 요 3B를 얘가 3A로 바꿔주고 여기도 2A로 바꿔주고 여기도 A로 바꿔주면 결과적으로 이 C2라고 하는 지점은 A, B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마가 되면 이렇게 넘어온 거잖아. 그러니까 얼마니? 2A하고 3A 더하니까 이거 5A죠. 그럼 5A 대 얼마가 돼야 돼? A가 돼야 되는 거니까 즉
5대 1로 외분하는 지점이 되지. 이게 말이 좀 어려웠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거기 주어져 있는 형태에서 5대 1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야. 자, A라고 하는 형태가 얼마였냐면 마3이고요. 그 다음에 B다라고 하는 형태가 얼마였냐면 이게 1이었던 거. 그럼 얘를 5대 1로. 자, 이렇게 가겠죠. 자, 이걸로 외분해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5-1분의 오른쪽 대각선 5에서 왼쪽 대각선 마이너스 4분의 8이다. 얼마가 되죠? 2가 되죠. 기억은 어때요? 맞는 말이다.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처음에 문제 잘못 드린 건 난 중점이라고 봐서 되게 심플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중점이라는 말이 문제 속에 나타난 바가 없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C를 이쪽에다가 또는 이쪽에다가 또는 이쪽에다가 세 가지 가능성을 나눴어야 되지 않을까. 이거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니은번 봐볼까요? 그러면 이제 n분의 m을 이렇게 p를 이렇게 쓸 수 있을까라는 거야. 이거 갖고 그냥 활용하죠 뭐. 두 번째는 요거 가지고 한번 활용해 보죠 뭐. 오케이? 자, 물론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요걸로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가 A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C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B였고요. 그러면 이제 한 번씩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 뭐라고 했었냐면 여기 P가 있었는데 이 P에 대해서 아까 조금 전에 얘가 M 대 얘가 N이었어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었냐면 아까 조금 전에 BC라고 하는 입장에서 얘가 M 대 N이라 했습니다. 여기가 M 대 얘가 N이 되는 거죠. 어때요? 똑같은 형태의 비율을 취하니까 이거 갖고 써먹죠. 그럼 얘는 뭐가 되죠? 얘가 M-M이 되는 거죠. 왜냐면 이 비율이 똑같아서요. 문자가 똑같을 수 있으니까 얘가 M-M, 얘가 M이 된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구하려고 했던 이 P다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A였고 여기가 얘가 C였던 거거든. 그러면 이 P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한번 계산해보면 일단 이 P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될 것 같아. 여기에 대해서 M 대 N으로 내분한다고 했으니까 P는 일단 첫 번째 어떻게 잡을 수 있냐면 M 플러스 N분의 M, N 이렇게 들어갈 거니까 MC 더하기 얘가 NA다 이렇게 일단 주어지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뭐라고 요청했었냐면 B하고 C, 그럼 B하고 C라고 했으니까 B하고 C를 뭐한다? M 대 N으로 뭐한다? 외분한다. 그럼 이거 외분으로 한 번 더 풀어보죠. 그러면 이때 P다라고 하는 형태는 얼마? M-N분의 MC-NB가 된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그럼 나는 지금부터 이 식에 대해서 같다라고 잡을 수 있겠지. 어차피 P는 다 똑같을 거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 P가 없어요. 그래서 얘가 M분의 M으로만 잘 정리하면 될 것 같거든요. 한번 잠깐 보자 그러면. 그럼 이 같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죠? MC 더하기 얘가 NA 나누기 M 더하기 N이라는 구하는 것이 M-N분의 MC-얘가 MB가 된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보죠. 자, 가볼게요. 그러면 곱해주면 얘가 M제곱의 C MNA 마이너스 MNC 마이너스 N제곱 A 이퀄 같아지니까 M제곱의 C 마이너스 MN의 B MN의 C 그 다음에 마이너스 N제곱의 B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여기서 얘하고 얘는 사라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부호가 좀 다르긴 한데 좀 넘겨줘 보면 얘를 좀 이렇게 넘겨줘 볼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MN에 얘가 A 더하기 B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고 얘 넘겨주면 마이너스 2MNC인가요? 2MNC 얘 넘겨오면 N제곱의 A 마이너스 N제곱의 B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어차피 N을 하나씩 다 소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N을 하나씩을 다 소거를 했더니 어떻게 되냐면 M가로의 A 더하기 B 얘가 EMC 라고 하는 형태가 N가로의 얘가 A-가 B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도 정리해보니까 M가로의 A 더하기 얘가 B-가 EC 여기는 N가로의 A-B 이렇게 지금 들어갔다. 그럼 최종적으로 뭐야? M분의 N이다라고 하는 형태는 요게 분모로 갔던 건 얘가 분모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A-B분의 A 더하기 B-가 EC다. 이렇게 갔어야 되는 거야. 그럼 니은번 봐볼까? 니은번 봤더니 참고로 얘는
n분의 m을 물었구나. 그럼 얘를 뒤집는 거겠죠? 그러면 어차피 a 더하기 b 마이너스 20분의 요게 되니까 완전히 문자가 다르죠. 그러니까 니은은 그래서 아웃되는 걸로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냥 내분점 하나 외분점 하나 구해서 그 두 개가 p라는 것을 일치한다라고 해서 풀어주면 m하고 n에 관한 문자로만 정리가 될 것이다. 네, 그렇게 보시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됐어요 그러면? 자 그럼 마지막 디귿은 뭐가 되죠? 디귿은 이런 사실인 걸 내가 얻었다면 이 문자를 여기다가 m에 관한 형태의 문자를 지워서 정리해서 들어가면 여기 문자가 또 n에 관한 문자가 또 사라져요. 그럼 이제 a, c, b 그러니까 a, b, c의 문자 관계가 성립되는데 그게 걔랑 같을 것인가 확인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여기 주어져 있는 이 형태에서 n분의 n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식을 가장 간단하게 푸는 건 이 수식을 어떻게 걸어요? 위아래를 m으로 쪼개요. 위아래를 m으로 쪼개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n분의 뭐야? 뿅 집어넣겠죠? 네, 그래서 정리할 겁니다. 오케이? 네, 그렇게 잡으시면 디귿을 맞는 형태로 계산이 됩니다. 이건 여러분이 하세요. 이 과정 빰빰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생각보다는 경우의 수가 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 좀 복잡한 패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일단 뭐 해보자. 그려보자는 게 목적이고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는 모순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거 좀 고민해서 풀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어렵습니다. 이런 패턴들은. 오케이? 자, 요거 한번 빠르게 한번 정리하시고 저는 뒤에 235번 휘문고 문제 하나 더 소리를 좀 더 해드릴게요. 자, 235번은 좌표를 정확하게 두 개를 딱 던져줘요. 던져주고 갑자기 그 해당되는 부분을 보니까 X축과 Y축의 두 점들을 각각 잡은 상태에서 가하고 나에 관한 표현이 막 들어가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까? 이게 고민일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잡아보죠. 자, 봅시다. 두 점 한번 잡아볼까요? 자, 거기 좌표가 나왔으니까 정확하게 한번 그리죠, 뭐. 얘가 235번입니다. 자, 첫 번째 A라는 점이 얼마였으나 봤더니 2,4예요. 그럼 얘가 한 요 정도 느낌으로 A,4를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이 얼마냐면 B가 마이너스 1,1이거든요. 그럼 얘가 한 요 정도? 네, 요 정도 느낌으로 내가 B가 마이너스 1,1 이렇게 잡으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일단 잡았어. 자, 이제 뭐라고 했습니다. 한번 봐보자. X축에 두 점이 있고 Y축에 두 점이 있는데 일단 가에서 봤더니 뭐라고 했냐면 일단 P다라는 점을 하나 설명하는데 그 P의 위치는 여기에 어딘가 있어요. 만약에 P가 여기다 가정해보자 그랬어요. 됐죠? 자, 그럼 뭐라고 했니? 첫 번째 AP 대 BP래요. AP 대 BP? 그럼 AP 대 BP가 이거랑 이거의 비율이거든요. 그래놓고 나서 또 뭐라고 했냐면 AQ, BQ래요. 그럼 AQ, BQ가 있대요. 그럼 AQ, BQ가 또 어디 있을까? 또 봤더니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점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건 내가 임의적으로 그리는 거야. 이렇게 잡는 거지. 근데 걔가 비율이 몇 대 몇이라고 했습니까? 분명히 비율이 몇 대 몇이라고 그랬죠? 2대 1이랍니다. AP 대 BP, AQ 대 BQ. 얘네들이 각각 몇 대면? 2대 1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준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돼 있냐면 AR과 BR, AS, BS라고 요청했어요. 아니 이게 또 도대체 뭡니까? Y축에 있는 점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떻게 잡아? AQ 대 BQ. 그죠? AQ 대 AR이구나. 죄송해요. AR 대 BR. AR 대 BR이 몇 대 몇이다? 2 대 1이고 AS 대 BS, AS 대 BS 여기 잡을까 이렇게? AS 대 BS도 몇 대 몇이다? 2 대 1이 된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X축에 있는 두 점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으나 AP 대 BP, AQ 대 BQ가 다 계속 다 2 대 1이 되도록 한다. 그 다음에 AR 대 BR, AS 대 BS 이것도 다 계속 2 대 1, 2 대 1이 되도록 유도를 해라. 라고 해서 잡았고 자 그때 뭐를 구하라? 이 사각형의 면적 이거의 면적을 찾아주세요라는 거잖아. 사각형 면적. 그럼 P의 위치와 S 위치가 정확하게 고정돼야 되는 거고. 이거 어디냐? 이거 어디냐? 응? 그랬을 때 P의 X좌표가 뭐 Q의 X좌표보다 크고 뭐 R의 Y좌표가 뭐 S의 Y좌표보다 크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뭐만 바꿔주면 돼? 요것만 바꿔주면 되지. 얘가 P, 얘가 Q인 거지. 그치? 자, 그래 놓고 나서 그거에 해당되는 뭐를 구하라? 이 넓이를 구해. 요 넓이, 요 넓이. 요 넓이가 어떻게 될까? 이게 나는 너무너무 궁금하다는 거지. 가볼까요, 그러면? 어렵냐? 네, 그렇게 많이 복잡하진 않아요. 첫 번째, P를 제가 A, 0라고 줄까? P를 A, 0요. 의미 분석하지 않고 일단 계산부터 해볼게. 그러면 AP라고 하는 길이 대 분명히 BP라고 그랬거든. 그러면 요 사이의 거리가 루트의 A-2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16이거든. 요게 AP였거든. 그럼 BP라고 하는 형태는 어떻게 되냐? 루트의 어떻게 나오죠? A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가 1이거든. 거네, 그죠? 자, 그럼 이게 몇 대 몇이라고? 2대 1이라고. 2대 1. 그럼 어떻게 되겠니? 당연히 내항의 곱, 외항의 곱으로 갈 것이고,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2루트에 A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1이다라고 하는 이 형태가 루트에 A-2의 제곱 더하기가 16이 될 거고, 양변을 제곱해 주니까 4가로에 A의 제곱 더하기가 2A 플러스가 2가 되는 거고, 여기는 A 제곱 마이너스가 4A 플러스가 20이 되는 거고. 자, 그렇다면 얘 넘겨보니까 얘가 3A의 제곱이 됐던 거고, 8A에서 넘어오니까 얘가 플러스가 12A가 됐던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12 이퀄 제로가 되는 상황으로 확인이 된 거죠. 그러면 A의 제곱 더하기 얘가 4A, 얘가 마이너스가 4는 얘가 제로가 됐던 거예요. 인수분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Q를 얘들아 내가 B, 0이라고 쓰면 이거랑 도대체 뭔 차이가 있을까? 이거랑 뭔 차이가 있을까? 저 Q를 B, 0이라고 잡으면 여기 문자가 B로만 바뀌겠죠? 그럼 결국에 무슨 얘기야? 이거란 얘기지? 단 두 개에서 A가 B보다 어때야 되고 커야 됩니다 라는 거니까 결국에 근의 공식에서 나오는 값 중에 큰 놈을 A 주고 작은 놈 B 줘버리면 되는 거잖아. 동의? 해볼게 그러면 그냥 걸어볼게. 그럼 여기서 A라는 놈은 짝수차 근의 공식에 따라서 계산해보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 4 마이너스 AC니까 얘가 이렇게 들어가네. 그래서 이거 얼마가 되냐면 여기가 2루트 2가 될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2 플러스 얘가 2루트 2로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 B는 어차피 당연히 그거보다 작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2루트 2가 되면 될 것 같고요. 되겠니? 셋, 이번에는요 이거 한번 넣어봅시다. AR 때 얘가 BR. 네, 이것도 그럼 똑같은 맥락으로 잡을 텐데 2대 1이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R을 얘가 0,C라고 잡을게. 그럼 AR이라고 하는 형태는 어떻게 진행되나 봤더니 이렇게 나오네. 루트에 AR이라고 있으니까 이거랑 이거 찾으면 제곱하면 4. 얘가 C-가 4의 제곱. 이것 때 루트 BR에 관한 형태를 찾아봤더니 1 플러스 C-1의 제곱이 되는 걸 또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럼 또 내항의 곱, 외항의 곱 이렇게 정리하면서 봤더니 루트에 아래 거 정리할게요. C의 제곱 마이너스 8C 더하기 20대 2배의 루트 아래 거 정리할게요. 네, 이렇게 되더라는 거 우리는 또 알 수 있게 돼요. 자, 양변을 또 제곱하겠죠. C제곱 마이너스 8C 더하기가 20은 4C의 제곱 마이너스가 4C 다시 8C겠죠? 네, 플러스가 8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게 삭선이 돼요. 그럼 얘 넘겨가면 3C의 제곱이 12가 되면서 C제곱은 4가 될 거예요. 그럼 당연히 여기 해당되는 이 S를 0,D라고 잡는 순간 쟤도 결국에는 D제곱은 또 4가 될 거예요. 두 번 안 해도 되겠죠? 똑같은 내용일 거예요. 문자 맞게 했을 거니까. 그럼 여기서 분명히 누가 더 크냐? C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 C는 2를 주면 되고 D는 얼마? 마이너스 1을 던져주면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다 끝났어 그러면. 그린다. 자, 그럼 첫 번째 A라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 플러스 1 2 양수입니다. 여기가 A였던 거죠.
그 다음에 B다라고 하는 형태는 왼쪽에 있었던 거죠. 마이너스 2 루트 2 컴마가 제로가 된 거죠. 여기 B. 그 다음에 C라는 놈이 2입니다. 0, D라는 놈이 0, 마이너스입니다. 여기 D인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사각형은 요 사각형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럼 이 면적을 어떻게 구하도록 배우셨나요? 가장자리를 완벽한 정사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줄까요? 그럼 이 노란색의 면적은 요 기존에 있던 이 흰색 면적의 정확하게 2배죠. 노란색 면적의 절반이 흰색이라는 거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그 노란색은 어떻게 되죠? 노란색이라고 하는 건 요게 가로가 되고 요게 세로가 될 거니까 가로는 얘의 세를 갖다 빼주는 얼마? 4루트 2. 얘의 세를 갖다 빼주는 얘가 4 곱하기 얼마? 2분의 1을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얘가 16루트 2의 절반이니까 얼마가 됐어야 돼? 8루트 2. 정답을 해서 1번의 답으로 완성이 됩니다. 비율을 줬고 그걸 여러 번 하지 않도록 시계 구조를 똑같이 비슷하게 가져갔으니까 이거 잡으면 이거, 요거 잡으면 이게 바로 나왔으면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거리상의 문제를 비율로 잡아갔던 형태도 한 번쯤은 고민해볼 필요가 있더라라는 걸로 정리하시면 되겠지. 이해되겠어요? 이해되시겠어요? 나중에 가면 이게 원래는 대칭성에 관한 얘기를 해요. 대칭성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원방 들어가면 조금 더 알 수 있어서 오늘 요 정도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일단 프린터는 여기까지 마무리, 교전이 여기까지 마무리. 그리고 요거 말고 추가적인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영상 작업 할 거야. 224. 어? 224. 몇 번? 224. 224. 네. 추가적인 거. 231. 231번. 여기서 일단락 지울게. 자, 그럼 이제 우리 오늘 직선점 들어가자. 이렇게. 자, 직선의 방정식 이제 오늘 파트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자, 직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진도를 어디까지 맞출 거냐면 20페이지까지. 네, 거기까지 한번 쭉 가면서 제가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 위주로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내신 대비 교재에서 유사한 문제들이 좀 몇 개가 있어서 그 중에 한 3-4문제 정도 풀고 정리하는 쪽으로 일단 갈게요. 그리고 목요일 날에는 내신 대비 교재 위주로 좀 많이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제가 그 1학기 중간 때 보니까 지금 내신 대비 교재를 저희가 작업을 했지만 제가 한 50% 하고 신경이 번째는 50% 하고 이렇게 반반씩 했어요. 1학년 교재는. 근데 해보니까 실은 문제 수가 좀 많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지금 어떻게 포인트를 잡았냐면 자이스토리 가지고 먼저 편집 구조를 잡았죠. 이게 다 기출문제. 물론 예전에 보시면 자이스토리 제가 어려웠던 것도 여러분께 막 나눠드렸어요. 근데 그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 약간 좀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것들을 배제하고 그냥 일반적 난이도만 넣은 거예요. 자이스토리 거의 한 70% 같아요. 여기가. 거의 70% 같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좋은 문제들. 이거를 풀어봤으면 좋겠다. 너무 이렇게 밍숭맹숭한 거 말고요. 화끈하게 확 어렵거나 화끈하게 확 쉬워버리는 그런 상태를 약간 좀 배제하고 만든 거라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오늘 여기서부터 한번 쭉 찾아가서 20페이지까지 일단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하고 그 뒷타임의 시간들은 오늘은 시험 안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험 안 봐요. 시험 안 보고 개별 점사 계속 하면서 갈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따가 요거 푼 다음에 우리 교재까지 푼 다음에 이제 요 범위 가지고 여러분 좀 연습할 수 있는 시간들 좀 드릴 거예요. 중간에 보시면 참고로 이게 교재로서는 우리가 지금 하는 교재 중에 제일 쉬운 교재예요. 무슨 말이 되죠? 그래서 요거에서 직선을 먼저 한번 연습하면서 숙제를 좀 줄여드릴 테니까 잘 한번 해보자고. 지금 여러분 얼굴 보면 진짜 나 졸립다 이런 표정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몇 가지 여담하면서 잠 좀 잠깐 깨고 약간 1분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작심삼일 하지만 선생님들도 작심삼일 하거든요. 제가 이제 내일이 7월입니다. 7월 저희 아파트는 좀 특이한 게 주차 구역이야. 2대를 연달아 낼 수 있는 주차 구역들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주차 구역을 지난번에 한번 추첨을 한번 했어요. 당연히 떨어지죠. 사람들이 하도 많이 몰리니까. 그러니까
밤에 가면 그러니까 주차구역이 없을 때는 그래서 이제 제가 막 고민하다가 추가 홍보가 떴어요. 바로 가가지고 바로 했죠. 그래서 돼가지고 내일부터 이제 주차 자리가 바뀝니다. 7월 1일이잖아요. 내일이 벌써. 여러분 벌써 1년의 반이 지난 거야. 별로 한 것도 없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내일 주차 이렇게 옮기고 이게 1년 동안 유지가 돼서 저녁에 집에 늦게 들어가면 주차 공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갖고 막 힘들었는데 이제부터 제 공간이 생겨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두 번째, 내일부터 저는 이제 운동을 시작합니다. 이제 한동안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 그 헬스장들이 다 문을 닫았었거든요. 왜냐면 이 비말 전염 이것 때문에. 근데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마스크 끼고 이렇게 하라 그래서 저게 말이 되나? 그래서 한동안 관찰해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움직이는 시간대는 어차피 낮에는 거기가 러닝머신이 한 40개 정도 되거든요. 40개 정도 되는데 한 6개 미만이 돌더라고요. 6개 미만.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안 노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시간대에 이제 그 제가 보통 한 11시, 10시 때쯤부터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기회다 그래서 저도 살도 좀 빼고 건강을 좀 기르어야 돼. 그래 8월 달에 잘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것도 하나 해보고 작심삼일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고 제가 어제부터 책을 한 권씩 읽고 있습니다. 네, 책을 그래서 하도 책을 안 읽으니까 내가 좀 뭔가 약간 바보 같은 느낌이 되는 거예요. 난 수학만 보니까 수학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즐거운데 문제는 다른 책들 안 보니까 솔직히 약간 정서가 메마른 듯한 느낌? 시집도 좀 보고 막 이렇게 하려고 그래서 어제 밀리의 서재라고 들어보셨어요? 광고 많이 했었는데 한동안 밀리의 서재. 그래서 이제 그 이북 있죠, 이북. 그래서 제가 맨날 패드를 여러분 영상 찍고 이런 거밖에 안 써가지고 이게 좀 아쉽다. 그래서 어제 밀리에서 한 달 무료 그게 있더라고요. 신청하면 그래서 한 달에 한 12,000원 정도 내면 자기가 원하는 책들 다 볼 수 있게끔 이북으로 구성돼서 어제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집에 저녁에 집에 들어 딱 씻었는데 내가 또 안 짚고 자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조금 읽다 잤어요. 그래서 어제 그런 기념으로 요거 하나를 샀죠. 아이패드 옛날에 제가 미니2를 썼었는데 어제 아이패드 미니2를 어제 샀어요. 당근마켓. 이거 얼마 주고 샀을 것 같아? 아이패드 미니2 3만 원? 7만 원. 7만 원? 30. 어? 저걸 30주. 이걸 30주야. 미니2잖아 미니2. 요즘에 이제 아이패드 미니5가 요즘에 많이 나와있고 미니5가 한 8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15. 15? 17. 어제 이거 9만 원 주고 샀습니다. 9만 원. 그래서 이거 그 와이파이밖에 안 되니까. 근데 뭐 좀 상관없어요. 어차피 다 다른 걸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밀려서 이거 갖고 보는데 너무 편하더라고요. 예전에 미니2 있다가 아는 선교사님 드렸거든요. 아는 선교사님 쓰시라고 드렸는데 좀 없으니까 허전하더라고요. 이 사이즈가 몸 보기가 참 좋은 것 같아. 이거 참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책 보는 거가 좀 좋은 것 같아. 이거는 좀 너무 커가지고 좀 부담스럽고. 그래서 여러분 일정 조정하고 할 때 이걸 쓰려고. 그래서 써보니까 어제 좀 괜찮았어요. 그래서 어제 이렇게 넘겼더니 보면서 너무너무 행복하다. 와이프한테 얘기를 했죠. 돌아온다면 항상 부정적인 정답인 거 알고 계시죠? 야, 너 뭔 기계를 또 이렇게 해. 네, 제가 좀 기계가 좀 많아요. 기계가 좀 많아요. 아무튼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7월달에 좀 기대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7월달 진짜 힘든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근데 좀 계획 좀 잘 세워보세요. 예전에 제가 여러분 코로나 사태 때 어떤 얘기했는지 기억하세요? 플랜 B를 세워라. 안 세우면 진짜 이것저것도 안 되고 막 넘어가잖아요. 한번 잘 생각해봐. 이제 3월달 딱 됐는데 그때 코로나 때문에 계약 연기, 일주일 연기, 또 일주일 연기, 2주일 연기, 갑자기 온라인 계약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걸 누가 예측했겠습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여러분들 7월달 혹시라도 플랜 하나 뭐 이렇게 안 써보셨다면 한번 오늘 저녁이라도 한번 써봐. 7월달 뭘 할 수 있을까? 7월 말쯤에 여러분 대부분 기말이 있잖아요. 제일 빠른 데가 7월 23일쯤부터 시작이 되더라고. 좀 늦게 보는 데가 한 8월 1일, 2일, 3일 이 정도까지 연장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여름방학 조사회가 제일 빠른 데가 8월 3일자로 여름방학 시작해서 8월 17일날 끝나요. 제일 늦게 하는 데가 8월 17일 때부터 시작해서 9월 2일자까지 가더라고요. 현재 조사를 해보니까. 방학이 누가 끝나면 누군가를 방학을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져서 저도 그래서 이번에 여름 휴가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네, 보통 선생님들은 이제 하도 날씨 더울 때는 학원 자체는 방학을 하거나 휴가가 조금씩 있는데 아예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포기했어요. 보통 방학 몇 주예요? 보통 방학 몇 주가 내고? 보통 우리가 방학을 했던 시즌이 7월 23일 정도에 방학을 해서
8월 한 20일 정도까지 했었죠. 그러니까 대략 한 5주 정도 하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딱 중간에 끼잖아, 황금 시기가. 7월 29일, 30일, 31일, 8월 1일, 2일, 3일이 또 직장인들이 제일 많이 쓰는 휴가 기간. 이때가 제일 덥거든. 5주나 쉬어요 원래? 원래는 그 정도 쉬죠. 근데 여름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겨울방학 1주, 뭐 여름방학 뭐 2주 이렇게 땡겨진 거니까. 중학교 때 한 달도 못 쉬는데. 그건 뭐 고등학교도 상황이 또 다르겠지. 보통 그 정도 쉬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이 다 물 건너갔지만 아무튼 플랜 잘 잡으세요. 알겠죠? 이게 자꾸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어떻게 활용할지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수업이 좀 일찍 끝나는 날이나 학교를 아예 안 가는 날들은요, 좀 질문이 몰려 있으면 저한테 미리 연락하고 들어오세요. 학원에 아무리 늦어도 좀 교통편이 막히고 그러면 조금 늦게 나올 때도 있는데 한 3시 반 정도는 무조건 여기 스탠바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학원에 왔는데 내가 없다, 그럼 이 근처에 돌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내 멘탈이 나갔어. 김은우 쌤 오늘 수업하기 싫구나. 여기 근처에 이렇게 돌고 있어. 계속 혼자 이렇게 이어셋 하고 이렇게 막 들고 다니고 있어. 그럼 그때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그럼 제가 바로 뛰어올 거니까. 요 반경 한 500m 안에 계속 머물고 있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뭐 에어컨을 켜놓고 이 사람이 여기 화면도 켜있고 어디 나가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근처에 밥을 먹고 있거나 혼자서 운동을 하고 있거나 뭐 책을 보고 있거나 그런가 보다. 알겠죠? 그래서 미리 연락을 주시면 여러분 질문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한 가지 비밀인데 밤에 조금 늦게 좀 더 시간이 필요하신 분들은 뭐 한 11시 정도까지는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미리 약속제로 갑시다. 왜냐면 제가 인위적으로 여러분 남겨봤더니 효과가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쌤 저는 이런 날에 조금 더 질문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저 공부 좀 하다 가도는 안 되겠습니다. 부모님 동의하에.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는 거라고 하면 월화수목금 중에서 뭐 하루 이렇게 날 잡아주시면 뭐 우리가 수업 있는 날 목요일이라면 목요일날 저녁에 조금 더 남으셔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해서 가세요. 질문도 하시고. 여러분 혼자 푸는 것보다 여러분 고민하는 것보다 같이 고민하는 게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얼마나 도와드리고 도움 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같이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그럼 1페이지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자, 직선의 방정식부터 차근차근 내용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직선의 방정식이 어렵다라고 이제 느낄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미 중등 과정에서는 1차 함수라는 단어로 여러분들 이미 얘가 끝났었어요. 그러면 고등과정으로 오면서 이게 달라지느냐? 달라지는 게 몇 가지 있지만 전체적인 틀이 그렇게 많이 달라지진 않아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그거부터 소개를 좀 하면서 갈 텐데 이렇게 봅시다. 첫 번째, 단원명이 일단 바뀌었어요.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이 방정식. 그럼 잘 들어봐. 너네 방정식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해가 있냐 없냐 또는 실수냐 허수냐 이런 것들을 많이 따졌거든요. 그래서 이 방정식이라고 하는 얘네들은 실제로는 뭐냐면 x축과의 교점, 그죠? x 절편이라든가 뭐 y 절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가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직선의 방정식은 이제 교점이라고 하는 설명으로 계산이 되다 보니까 이런 단어들을 위주로 좀 해석을 해보시면 돼요. 직선은.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직선의 방정식 원래 이 직선이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기울기예요. 기울기. 자, 그럼 기울기를 한번 써볼까요? 자, 기울기는 어떻게 되죠? x의 증가량을 우리는 보통 나중에 어차피 여러분 할 거니까 이걸 델타라고 있습니다. 델타 x분의 델타 y, 즉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이게 기울기의 기본적인 의미인데 이게 뭐랑 똑같아지냐면 이렇게 똑같아집니다. 점이 두 개가 나와 있으면 이렇게 쓰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재미난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삼각함수 중에 탄젠트라는 겁니다. 탄젠트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자, 일단은 탄젠트라는 말에 대한 정의가 조금 약간 아리까리 하신 분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가 A였고 여기가 B였고 여기가 C였으면 소개할게 삼각교 여러분 했던 거 한 번만 그냥 떠올려봐봐. 수원 아니야. 수원에서도 물론 나오지만 중등과정이 여기서 설명되니까 이게 뭐죠? A분의 C야. 이걸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데 코사인 세타 뭐였죠? A분의 B야. 탄젠트 세타가 뭐였죠? B분의 C에. 그럼 세 가지 버전. 첫 번째 탄젠트 30도, 탄젠트 45도, 탄젠트 60도. 우리가 보통 예각 범위 내에서 이 세 가지가 특수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탄젠트 30도는 얼마가 되냐? 루트 3분의 1. 얘는 얼마냐? 1, 얘가 루트 3. 이 정도 느낌으로 기억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자,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해보죠. 전체적인 총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직선을 L1이라고 하자. 이 직선을 L2라고 하자. 직선과 직선이 뭐하다? 평행하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조건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보니까 여기를 세타라고 주면 이 직선이 평행하면 당연히 얘도 동의각으로 세타가 똑같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 직선의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 이 직선의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 그죠?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했으니까 같네 이런 거지. 그래서 우리는 직선과 직선이 평행하다면 반드시 뭐가 같아야 돼? 기울기가 같아야 될 거야. y절편은 달라야 되겠지. 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평행에 대한 설명이 가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기울기라 그랬어. 계속 기울기를 뭐라 그랬어? 자, 내가 만약에 직선이 이렇게 하나가 있어. 두 번째, 어떤 직선이 하나가 이렇게 있어. 근데 얘가 서로 간에 뭐 하고 싶어? 수직으로 만나고 싶어. 수직 조건을 찾아보자라는 거야. 그러면 과연 이 수직이라고 하는 조건에 대해서 우리는 해석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조금 더 편하게 가자. 평행이동을 해서 교점을 원점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만났다고 해보자. 그럼 얘가 수직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도대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 증명을 해보겠다는 뜻인데, 잘라보자. x는 a다라는 형태로 자르고 이 직선의 이름을 y는 mx, 이 직선의 이름을 y는 m'x라고 해보자. 그러면 요 점의 좌표는 뭐가 되겠니? a, ma. 요 점의 좌표는 a, m'a 이렇게 잡히겠다. 그지? 그러면 여기를 제가 O라고 하고 요 점을 A라고 하고 얘를 B다라고 하면 요게 직각이 된다고 했으니까 우리 직각 나오면 우린 두 가지 피타고라스 아니면 닮음인데 피타고라스를 쓰자. 어떻게 될까요? 5A의 제곱은 더하기 얘가 5B의 제곱은 빗변이 A일 거니까 AB의 제곱과 같다. 가볼까 그러면? 5A의 제곱 뭐야? 점과 점 사이 거리니까 A제곱 더하기 M제곱의 A의 제곱 플러스 5B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M'의 제곱에 A의 제곱 플러스 아니다. 증오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쌤 AB라고 하는 이 거리는 뭐가 됩니까? 이거에서 이거 갖다 뺀 거잖아요. 요거 뺀 거잖아요. 즉 M가로에 다시 A가로에 M-M'. 그럼 요놈을 제곱을 하나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A의 제곱에 M-M'의 전체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겠다. 직접 피타고라스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 오른쪽은 A의 제곱에 M제곱 마이너스 2M M'의 A의 제곱 플러스 A의 제곱에 M'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겠다. 자, 쌤 이거 사라지네요. 네, 이거 사라지네. 쌤 얘도 사라지네요. 여기가 요게 사라지면 안 되고 요게 사라지죠? 네, 요게 사라지네. 그러면 좌측에는 뭐가 남는가 봤더니 좌측에는 이게 남죠? 좌측에는 2A의 제곱이 남습니다. 요거랑 요거 얘가 2A 제곱. 여기는요 마이너스 2M M'의 A의 제곱이 남는데 A 제곱은 0이 아니니까 양변을 약분하고 2 하나 약분해 줬더니 결과적으로 M' 곱하기 M이 얼마더라? 마이너스 1이더라. 그렇다면 내가 구하려고 하는 M'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M분의 1이더라. 이렇게 가서 수직이라고 하는 조건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또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역수에 기존에 제시했던 기울기의 역수에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구나. 이거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를 쭉 할 때 제가 기울기밖에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표현상에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모든 거의 해석을 다 기울기로 가시면 되고 그려보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자, 하나 더.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썼냐면 y는 ax 더하기 b라고 잡아서 뭐 1,3을 지난다. 2,-5를 지난다고 해서 대입해서 연립해서 풀었어. 그게 1차 함수적인 표현. 근데 우리 그렇게 하지 않죠.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합니다. y-y1 x-x1 기울기 이렇게 표시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 너는 연립해서 풀다 나한테 걸리면 뒤지게 맞아. 표현상에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니까. 그래서 지나는 점 표현하시고 기울기는 이렇게 찾든지 아니면 탄젠트로 찾든지
아니면 평행하다고 해서 평행한 걸 갖고 오든지 수직이라고 하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인 걸 써서 여기다 계산하든지.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걸 대가리라고 할 겁니다. 대가리. 저는 그냥 기울기를 대가리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생각보다 자주 등장하니까 기억하십시다. 자, 그러면 일단은 제가 여기까지 설명한 게 직선의 방정식의 제일 중요한 고등교과 과정의 첫 번째입니다. 아직 2개가 더 남았어요. 그거는 오늘 하나를 더 하고요. 뒤쪽에 남아있는 마지막 점직선 사이 거리는 우리 목요일날도 넘길 겁니다. 하나는 뭐냐? 이따 문제 풀고 나서 정점을 지나는 직선에 관한 설명을 좀 이따 할게요. 자, 그럼 문제를 차근차근 좀 볼게요. K43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K43번부터. 자, 점을 지나고, 그죠? 지나고 그랬으니까 저는 무조건 씁니다. 그리거나 씁니다. 자, 어떻게 되어 있어요? K43번은 그 점을 지난데, 그럼 어떻게 잡아? Y 플러스 루트 3은 X 플러스 2, 그죠? 그리고 대가리. 그냥. 근데 거기 보니까 X축의 양해방 이루는 가격대가 얼마? 60도? 60도? 어디 있냐? 여기 있네. 탄젠트 60은 루트 3인 거죠? 루트 3인 거다. 루트 3 집어넣으면 끝났네. 그리고 풀지마. 그냥 냅둬. 자,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니? X축과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지. 아까 내가 분명히 뭐라 그랬니? 방정식이라는 표현은 뭔가 만나는 점에 관한 얘기라 그랬지? 그럼 생각해봐봐. X절편이라고 하는 건 Y에다 뭐 대입하면 돼? X절편 그러면 Y에다가 0 대입하면 되지. 그럼 루트 3을 루트 3 약분하면 1은 이렇게 될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뭐가 되니? 마이너스. 이거 전개하지 말라고. 어차피 전개 안 해도 되니까. 두 번째, Y절편을 찾고 싶어. Y절편 X에다 뭐 대입하면 돼? 0 대입하면 되는 거지. 그럼 얘가 얼마? 2 루트 3인데 얘 넘어오니까 얼마니? 루트 3. 그럼 직선은 이렇게 가는 거지. 됐네? 그럼 이 넓이 구하는데 조심할 건 얘는 좌표지. 길이가 아니니까 1 곱하기 루트 3. 그래서 정답은 얼마? 2분의 루트 3. 자, 뒤로 한번 더 넘겨볼까? K47번. 자, 빨리빨리 풀 거야. 자, 두 점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됐어요. 근데 거기 봤더니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어. 그림 간단하게 소개할게. 자, 지금 현재 이게 A, B야. 그 다음에 여기가 CD야. 여기가 D고 여기가 C래. 그럼 일단 제일 먼저 뭐 해야겠어? A, B를 구해야지. 첫 번째 직선 A, B. 참고로 직선은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게 직선이라는 뜻이에요. 이 직선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직선 A, B에 대해서 구해보자. 어떻게 잡을 수 있지? 2,0과 8,0이래. 그럼 어떻게 잡을까? Y-6은 X-2 대가리. 기울기 찾자. 기울기 어떻게 되니? 뒤에 놈에서 앞에 놈 뺄까? 8-2에서 0-6. 이거 니네 가끔 가다가 순서 바꿔버리면 안 돼. 뒤에 놈에서 앞에 거, 뒤에 놈에서 앞에 거 빼면 이게 되잖아. 그럼 얼마니 얘가? 마이너스. 이게 돼. 자, 그러면 이 직선의 이름을, 자, 이건 여긴 계산하지 뭐. 마이너스 x 더하기가 8이었던 거야. 그럼 이거랑 누가 만났어? 요 직선. y는 2분의 1x 더하기가 2분의, 아까 내가 그랬잖아. 방정식이라는 표현은 교점 때문에 주는 거야. 교점. 교점 해석해보자. 뭐야? 갖다가 놓겠지.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교점을 찾아보자. 그럼 어떻게 되니? 요거랑 여기 갖다라고 잡았으니까 넘겨주면 2분의 3x가 얘 넘겨주면 2분의 15로 계산된다. 따라서 x는 5, y는 3이 된 거죠. 이게 된 거예요. 확인됐어? 자, 그 다음에 이 직선을 봤더니 요 점은 y가 제로일 때, y가 제로일 때 이 x값은 얘가 마이너스 1,0인 게 확인이 되고, b라는 점은 얘가 얼마였지? 8,0인 것도 확인이 되죠. 뭐 구하라 그랬니? 이 삼각형 요거 끝났네. 2분의 1 곱하기 밑변은요, 요게 9죠. 9. 높이는 당연히 뒤에 y 좌표인 3으로 가면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얼마? 2분의 27이다. 얘네가 직선의 방정식 잘 잡으시면 돼. 자, 넘어가 보자. 이제 조금 더 복잡한 거 K49번. K49번. 자, 그림과 같이 어쩌고저쩌고 막 또 나왔단 말이야. 그랬을 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B2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일단 그림 한번 그려보자.
대략 느낌 갖고 그려보니까 얘가 이렇게 되고 얘가 이렇게 돼. 내가 궁금한 건 요 직선의 방정식이 아니구나. BD구나. sorry. B2구나. B. 요게 지금 현재 내가 궁금한 거야. 그 B라는 점을 알고 있느냐? B는 알아요. 얼마죠? 0,1이. 그럼 저는 써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하고 얘는 평행가 된다. 평행해? 그럼 C가 얼만데? 6, 마이너스. 그럼 판단해봐. 평행하다는 것은, 평행하다는 것은 이거랑 이게 평행하다는 얘기는 닮았다는 얘기다. 근데 거기 문제 보니까 나에서 뭐라고 그랬냐? 그 닮은 비가 몇 대면? 아니, 넓이의 비가 몇 대면? 1대 9. 1대 9라고? 1대 9라고? 1대 9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야? 닮은 비가 몇 대면? 1대 3이 돼야 되지. 얘가 1대 3이 돼야 돼.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얘가 2알파가 된다는 얘기지. 우리는 어차피 이 점을 구하는 게 목적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데? 야, 2라는 점은 A라는 점이 문제 속에서 3,5였고 C라는 점이 얼마? 6, 마이너스 1인데 그걸 몇 대 몇으로? 1대 2로. 그죠? 넓이의 비는 1대 3이지만 해석해보니까 1대 2로 내분하는 지점이다. 마시마로 그려주고 두 개 더 해주고 오른쪽 대각선 왼쪽 대각선 6 더하기 6 12 마이너스 1 더하기 10 얘가 9 이렇게 들어가서 계산의 결과 얘가 얼마가 되더라? 4,3이 되더라. 얘가 4,3이 되더라. 그럼 여러분 뭐만 찾으면 돼? 기울기만 찾으면 되잖아. 어떻게 구할까? 그냥 써버릴까? 4 빼기 0 3 빼기 1 끝났죠. 4분의 2니까 약분하면 2분의 1. 그래서 거기 주어진 형태에서 얘를 좀 정리를 해보니까 y는 y-1은 2분의 1x 이게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y는 2분의 1x 더하기 1 요 값이 k인 거지. 그래서 값은 2분의 1이다. 기출문제는 지금 다 아까 닮은 비까지 설명했으니까 이런 거 활용해서 풀어주면 괜찮게 가더라. 두 개만 더 가고 잠깐 한번 쉬었다 갈게. 하나 더 넘겨봐봐. 유형 3번 있죠. 거기다 별표를 좀 쳐주시고 그 옆에다가 팁을 두 가지만 드릴게요. 팁을 두 가지만. 팁이라고 표현하기보단 그렇게 유형화되더라 라는 건데 첫 번째는 제가 삼각형을 두 개를 똑같이 옆에다 여러분도 한번 그려놔봐. 이렇게 그려놓고 얘가 ABC야. 얘가 ABC야. 자, 첫 번째 문제 유형은 뭐냐? 넓이를 2등분한다는 건 똑같은데 꼭지점 중에 하나를 지나는 직선입니다. 그럼 이 직선이 이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한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중점을 지나면 되죠. 그럼 얘가 넓이가 반반씩 갈리겠죠. 됐니? 두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꼭지점을 지나지 않을 때라는 게 있습니다. 이 넓이와 이 넓이 이렇게 갈려져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되죠? 직접 계산하셔야 됩니다. 다시 삼각형의 어떤 꼭지점 하나를 지나면서 넓이를 관통하는 게 쉬운 문제. 이게 계산이 복잡한 문제. 직접 계산해야죠. 어떻게 할까? 전체 면적 계산하시고 거기에 절반값이 요만큼입니다 해서 요 삼각형의 완전한 모양이 있을 때 요 삼각형의 면적을 찾는 게 훨씬 더 간편하겠지. 자, 그럼 이거 말 나왔으니까 아예 저까지 하나만 더 써줄게. 자, 어떤 걸 쓸 거냐면 이거 증명은 제가 다른 걸 하나 드리도록 하고요. 그냥 이렇게 잡을게. A의 x의 1, y와 B의 x의 2, y의 2 C가 x의 3, y3로 좌표가 명명백백하게 표현되어 있을 때 이때 넓이 S는 2분의 1의 절대값 신발끈 공식이라고 하는 거죠.
대신 첫 번째 썼던 거는 뭘 써도 상관은 없는데 그 결과를 한 번 더 마지막에 써주기를 권해드립니다. 권해드린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돼. 그럼 얘는 2분의 1의 절대값 5 대곱에서 왼 대곱을 해주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 오른쪽 대각선의 곱셈의 합에서 왼쪽 대각선의 곱셈의 합을 뭐 해주면? 빼주면 된다. 어떤 거에서 어떤 거 빼도 상관은 없는데 어차피 절대값이 있으니까. 그럼 이 문제를 언제 쓰느냐? 여기 요 인간할 때. 직접 계산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때. 참고로 여러분 그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얘를 설명하냐면 자 써드릴게요. 그냥 교과서에서는 요 점을 원점으로 잡아요. 한 점을 원점으로 잡아요. 일부러 원점을 주는 거예요. 일부러 한 점을. 왜? 계산 편하라고. 그러니까 평행이동을 지금 막 땡기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니? 빵빵. 그죠? 빵빵. x1, y1, x3, y3. 빵빵. 그러면 오른쪽 대각선에 의해서 얘네들은 제로가 되죠. 여기까지 다 그을까요? 왼쪽 대각선은 어차피 이거 제로, 이거 제로, 요것만 남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것만 보십니다. 그러니까 이 좌표와 이 좌표의 크로스를 거는 거죠. 이거잖아요. y1, x3가 뭐야? 이거잖아. 이렇게 곱하는 거고 이가 이렇게 곱하는 거죠. 한쪽이 원점이면. 왜? 그 계산이 너무 간단하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2분의 1의 좌표끼리 x3, y1, x1, y의 3 이렇게 갖다 빼버리시면 되죠. 이거를 교과서에서는 가르칩니다. 탐구활동 맨 마지막 자 이렇게.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걸로 좀 권해드립니다. 좌표가 0,0이 아니어도 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됐어? 그럼 요거 이제 활용하는 문제로 좀 넘어갈까요? 그러면 넘어가 보자. 조금 애매하긴 하다. 조금 애매하다. K72번 요거 활용하는 문제를 갑시다. K72번 별표 좀 한 3개 정도만 쳐주시고. 이게 어렵습니다. 요거까지 하고 잠깐 쉽시다. 요거까지 하고 잠깐. 자, 그림과 같이 좌표표면에서 직선과 x축의 요점을 A, y축이냐? y축의 요점. 그럼 A 좌표 잡아봐봐. 얼마야? 0,10 감사. 두 번째, y는 3x-6과 x축과의 교점 잡아봐. 얼마죠? 얼마야? 2,0. b에다 2,0. 두 직선의 교점을 C라고 하자. 그럼 C를 같다라고 잡아서 풀어주니까 얼마가 되죠? C 찾아봐봐. 4,6. 오케이. 그렇게 일단 잡아놔. 자, 그래갖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x축 위의 점을 뭐라고 하죠? D다라는 점이고 A가 2보다 크다. 즉 B의 오른쪽에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삼각형 ABD의 넓이가 삼각형 ABC하고 뭐하다? 넓이가 같다. 야, 이게 참 애매모호하단 말이야. 그때 신발권으로 풀어도 돼요. 그리고 다른 의미도 설명 한번 해드릴게. 원래 본질적인 의미부터 가자. 원래 이 출제자의 의도부터 보자. 원래 출제자의 의도가 뭐냐? 이 얘기인데 잠깐만 봐봐. 이렇게나 걸려있고 얘가 이렇게나 걸려있고 이거잖아. 지금 현재 여기가 얘가 B였고 얘가 C였고 여기가 A였다. 잘 들어봐. 문제에서 분명히 뭐라고 그러냐면 어떤 지점에 D라는 점이 있는데 B보다 오른쪽에 있는 어떤 D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했어. ABD하고 ABC가 면적이 똑같대. 그럼 이 면적이 여기 있단 말이야. 그러면 D는 여기 어딘가에 있단 말이야. X축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뭐냐? 요 AB하고 자, 일부 여기만 노란색 칠게. 요 AB하고 C를 지나면서 평행한 놈을 하나 찾아. C를 지나면서 평행한 놈. 여기 이렇게 오면
평행하게 오면 ABD라고 하는 넓이가 얘가 되고 ABC라는 놈이 얘가 되는 거예요. 어이 색깔이 겹쳐버리네. 네, 얘가 되는 거예요. 이 넓이가 같다는 건 눈에 들어오냐? 왜 넓이가 같겠니? 이걸 돌려서 그리면 하나는 넓이가 이거고 하나는 넓이가 이건 거예요. 건우야 이 말 이해되냐? 그림 옆에서 밑변을 공유하고 높이가 어차피 똑같으니까 이 넓이는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아 그러니까 뭐야 C를 지나면서 C를 지나면서 요 AB하고 뭐 한 거? 평행한 그 점의 X 절편이 궁금하다. 간다 그러면 어떻게 가? 여기가 A,0야. 그러니까 B가 2,0야. A란 놈이 얼마였었냐면 A가 0,10이야. 그러면 C다라는 점에 잡혀갈까 얘가 4,6이었어. 그럼 평행하다면 뭘로 풀어? 기울기로 풀면 되지. 그럼 첫 번째 요 AB의 기울기 어떻게 구해? X의 증가량, Y의 증가량. 이것이 오른쪽에 있는 이 기울기 얼마? A-4분의 0-10. 이거랑 같아지면 될 거. 끝났네. 그럼 좌변에 있는 이 형태가 얘가 참고로 얘가 마오야 마오. 그러면 마이너스 5는 A-4분의 마이너스 6. 그럼 얘가 플러스로 바뀌겠지. 그래서 A-4는 5분의 6이겠죠. 따라서 A는 얼마가 되냐면 계산해보자. 5분의 26. 그리고 정답이 그래서 5분의 26으로 계산했죠. 이제 할 거야. 아 그거 더하는 거예요? 어떤 걸요? 그 5대고 1대고 아까 가운데 빼기였지. 아니 그러니까 오른쪽 대각선에 있는 것들을 네, 곱하는 건 다 더해줘야 돼. 네. 자 이거 신발끈 한번 가드리고 잠깐 쉬었다 갈게. 오케이? 자 신발끈 한번 더 갈게. 그러면 원래 이게 정확한 의미겠지. 왜냐면 평행하다라는 걸 이거 보여주고 했던 거니까. 그럼 첫 번째 저는 그냥 신발끈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삼각형 ABC는 2분의 1의 절대값. 첫 번째가 2,0, 두 번째가 4,0, 세 번째가 0,10. 처음 썼던 거 한 번 다시. 2분의 1의 절대값. 오른쪽 대각선 빵, 빵, 20. 왼쪽 대각선 12, 40, 제로. 그럼 얘가 얼마가 되냐면 52였던 결과는 20 빼니까 마이너스 32의 절대값 32. 2분의 1하니까 16. 두 번째 삼각형 누구였어? ABD. 그럼 2분의 1의 절대값 A가 0,10, B가 2,0. 얘는 A,0. 그 다음에 0,10 한 번 더. 2분의 1은 5대고 빵 이렇게 거는 거죠. 여기 20 마이너스 여기 빵 이렇게 거라겠지. 그럼 이거 얼마냐? 네, 10에 이렇게 들어가겠지. 실은 여기까지 안 가도 되겠다. 왜? 2분의 1 똑같고 20 똑같고 마이너스 똑같으니까 이거랑 이거 여기서 그냥 같아진다라고 해도 상관없겠다. 그지? 전체 골격은 다 똑같은 얘만 다르니까. 그러면 10A는 12 더하기가 40으로 풀면 그죠? 여기 52였죠? 네, 52로 풀면 A라는 놈은 5분의 26과 같아. 이렇게 풀어도 되겠지. 신발끈도 여러분이 진짜 정말 모르겠으면 그렇게 사용하는 방법도 고민해 보시라고. 참고로 교육청 모의고사에는 이 신발끈으로 푸는 문제들은 잘 출제하지 않아요. 내신에서는 출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신발끈도 잘 고려해 보세요. 아시겠죠? 오늘 좀 여유롭게 가고 목요일에 빡빡하게 간다고 했으니까 쉬었다가 15분 정도 쉴게요.